완전 이거 다 빠져요. 이거 이렇게 돼서 계속 묵뚝하면 어떡해요? 정말 빠지겠죠? 빠질까요? 믿지만 빠질까요? 믿는데 왜 계속 물어봐? 안녕하세요, 김태환 원장입니다. 오늘은 매부리와 핑코를 갖고 있는 20대 후반의 여자분에 대한 코성형 리뷰를 할까 해요. 화면을 보면서 같이 얘기하죠. 정면 사진을 보면 여기가 코뼈가 되고 아래쪽이 콧등 연골과 코끝 연골을 담당하죠. 근데 자세히 보면 콧뼈가 일직선으로 내려가다가 콧등 연골 파트부터 왼쪽으로, 환자분 기준으로 왼쪽으로 휘는 모양이 있어요. 약간 숙인 모양으로 보자면 훨씬 더 약간 더 느껴지죠. 왼쪽으로 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핑코를 갖고 있고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매부리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코끝이 좀 더 처져 보이고, 환자분 같은 경우 콧대 높이감도 있고 여기서 뭐 콧대를 더 올리거나 저는 그럴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편이고, 매부리를 다듬고 코끝을 살짝 살려주고 핑코를 개선하기로 계획을 했어요. 코끝이 왼쪽으로 휘다 보니까 콧구멍도 큰 차이가 있죠. 이렇게 콧구멍 차이가 있었을 때 환자분들 같은 경우 몇몇에서는 콧구멍 비대칭을 교정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이게 핀코에 의한 그런 콧구멍 비대칭도 있지만 보게 되면 얼굴의 높낮이가 달라요. 오른쪽 얼굴이 좀 더 높고 왼쪽 얼굴이 좀 더 낮죠. 얼굴의 폭도 다르고, 이런 폭이 다르고 이쪽 오른쪽 폭이 넓고 이쪽이 폭이 좁아요. 그래서 콧볼도 이쪽이 넓고 이쪽이 좁아요. 그래서 핑코로 인해서 이렇게 약간 기울어지면서 생긴 비대칭은 바로 잡아지면서 좋아질 수 있지만, 원론적으로 오른쪽의 얼굴이 폭이 넓으면서 오른쪽 콧구멍이 넓은 거고, 이쪽은 뺨의 바닥 부분이 오른쪽에 비해서 낮다 보니까 슬러내린 거고, 이런 구조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콧구멍 비대칭을 완벽히 교정할 수는 없다. 콧구멍 비대칭은 여러가지 팩터에 의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개선하기는 어렵다라고 사전에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 정면에서 보면 또 이 바닥 부분의 뼈가 넓어서 절골술을 해서 조금 더 안쪽으로 모으겠다, 이런 계획까지 잡았어요. 제가 절골술을 설명할 때는 절골술이 위험한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절골술은 위험하지 않다,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를 경험한 적이 없다. 단 절골술의 부작용, 고려 대상 이런 거는 절골술이 엄청 효과가 있는 건 아니다. 여자분의 경우 비골이라는 뼈의 두께가 한 1mm, 1.5mm, 구워봐야 2mm 정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들어가는 게 많이 들어갈 수 없어요. 이게 많이 들어가 버린다는 가정하면 얘가 붙어야 되는데 안 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뼈 두께 정도만큼 살짝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정도의 효과밖에 없고, 피부가 그걸 또 얼만큼 받아줄 수 있는 피부냐, 얇은 피부냐, 두꺼운 피부냐, 벙벙한 피부냐, 착 달라붙는 피부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효과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절골술은 조금 효과를 주는 거지 엄청 큰 효과를 기대하고 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드려요. 요거는 수술 후 3개월 차 사진이에요. 3개월 차 사진을 보면 코뼈가 직선으로 가다가 콧등 연골이 왼쪽으로 휘는 게 많이 좋아졌죠. 해부학적인 구조를 한번 봐야 되는데, 코뼈, 콧등 연골, 코끝 연골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환자분의 경우 코 등 연골이 이렇게 왼쪽으로 가면서 코 전체적으로 왼쪽으로 흐르는 거였는데, 그런 부분을 오른쪽으로 돌려주는 작업을 하고 절골을 하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코끝이 가는 방향이 상당히 반듯해졌죠. 옆에서 봤을 때에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매부리는 상당히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그리고 코끝을 조금 더 살려서 처진 느낌을 덜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부드러운 모양이 됐고, 콧구멍의 비대칭의 경우에는 우리가 오른쪽으로 코끝을 돌려주는 작업을 하니까 이전보다 오른쪽 콧구멍이 누운 느낌이 훨씬 더 덜해졌어요. 하지만 역시 약간의 비대칭이 보이고 있어요. 이런 비대칭을 완벽히 교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우리가 또 여기서 볼만한 게 절골술의 효과예요. 보면 요 부분에 절골을 해서 안으로 넣어줘서 라인이 좀 더 생겨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절골술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여기가 코뼈인데 코뼈를 절골할 때는 내측 절골과 외측 절골을 해서 삼각형의 골편을 만든 다음에 바닥 부분을 안으로 넣는 거예요. 안으로 넣게 되면 이 뼈가 살짝 딸깍 들어가는 거죠. 하지만 이게 훅 들어갈 수는 없어요. 이 안쪽 면은 점막으로 이렇게 도배가 되어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걔가 받쳐지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얘가 정말 이렇게 쭉 들어간다면 붙지도 않을 거예요. 뼈가 어느 정도 살짝의 간격은 서로 이렇게 되지만 많이 간격이 생기면 붙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살짝 들어가는 그런 효과를 기대한다라고 설명하죠. 환자분 같은 경우 이쪽 부분이 좀 좁아진 느낌이 있고, 이렇게 아래로 본 뷰를 좀 보자면 사진이 명암이 조금 다르긴 한데 그러니까 라인이 이렇게 생긴 게 보여요, 여기보다는. 자, 그러면 진짜로 라인이 생긴 거 맞냐, CT를 한번 비교해서 보면 어떨까 싶어요. 자, 이 왼쪽은 수술 전, 오른쪽은 수술 후예요. CT라는 거는 결국엔 단면을 보는 거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찍어서 윗부분으로 쭉 올라가면서 이 단면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단면을. 그러면 여기 절골된 부분이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따라가 보게 되면 코뼈가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막 약간 요철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뭐가 골절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 코뼈는 위에 뼈랑 아래 뼈랑 만나면서 접합이 되면서 퓨전이라고 했죠. 이게 붙으면서 이 골선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태어나면서 뼈가 자라면서 붙으면서 형성된 거라서 원래 있는 라인이에요. 그래서 보게 되면 끝까지 보면 이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절골을 했어요. 절골을 할 때는 위에 내측 절골, 아래 외측 절골을 한다고 했죠. 그런데 이 외측 절골을 할 때 너무 바닥 부분을 칠 경우 여기 보이는 게 누관이에요. 누관인데 이거는 눈을 건조하게 되지 않기 위해서 눈물샘에 눈물이 만들어지고, 그 눈물이 누관이라는 곳을 통해서 코로 들어가서 뒤로 목으로 넘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누관이 막히면 나는 슬프지도 않은데 눈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관을 뚫는 수술을 한다거나 시술을 한다거나 그러기도 하죠. 그래서 이 너무 바닥 부분을 칠 경우 골절이 예상되지 않게 누관 쪽으로 골절이 되면 이 누관 손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수술자가 뭐 그렇게 과감하게 하는 사람도 사실 없고, 이쪽이 뼈가 두꺼워지기 때문에 절골기가 잘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누관 손상의 가능성은 사실 적긴 한데, 하여간 누관이 있기 때문에 너무 바닥 부분을 칠 수는 없다라는 걸 설명하고 싶은 거고, 그리고 위쪽 파트들 경우에는 너무 내측적으로 위쪽으로 할 경우 이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쪽을 좁게 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비밸브와 연관되는 부분이고 공기가 들어가는 그런 통로가 되기 때문에 위쪽 파트를 하는 거는 저는 좋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절골술을 한 요 정도에서 요 정도까지 해서 안으로 넣고 바닥 부분이 약간 안으로 들어가게 하죠. 자, 이거 CT 수술을 하고 3개월째 CT 찍은 거예요. 보게 되면 수술 전이랑 같이 비교하죠. 이렇게 올라가고 똑같이 올라가죠. 자, 보게 되면 여기 절골이 보이죠. 그래서 누관 뼈의 바닥 부분은 살짝 위에서 절골이 되고 이 정도에서 안으로 살짝 들어가죠. 그러면 이게 CT로 재보면 한 1mm, 1.5mm 정도 돼요. 이따가 한 번 더 재볼게요. 절골돼서 안쪽으로 들어간 게 보이고, 이 부분이 수술 전은 이렇게 있었는데 절골이 돼서 안으로 들어간 게 보여요. 그래서 이런 절골된 부분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겠죠. 붙지 않으니까 뼈가. 그리고 여기 안으로 들어갈 공간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이 안쪽에 보면 이렇게 회색으로 있는데 이게 점막이에요. 점막이 이렇게 도배되어 있듯이 딱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얘가 막 무작정 다 들어갈 수도 없어요. 아직 이 피부 부분이 약간 두꺼워 보여요. 그러니까 이거는 붓기가 좀 더 빠질 요량이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3개월 차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보면 이제 이쪽 부분이 이 부분보다 훨씬 더 안으로 들어가 보이는 모양이죠. 절골술을 통해서 비골이 어떻게 변했는지 CT상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가 CT를 통해서 얼만큼 들어갔는지 재볼 수가 있어요. 보게 되면 원래 뼈의 두께는 1.4mm 정도 되죠. 바닥 부분은 조금 더 두껍고 한 2.13mm, 이게 한 요 정도 절골한다고 치면 1.14, 뭐 좌우 차이가 조금씩 있는 거니까 이렇다고 치고, 이게 들어간 부분이 요 정도랑 요 정도예요. 그래서 들어간 부분을 우리가 재보면 1mm 들어갔고 1mm 들어가요. 그러니까 뼈 두께만큼 들어간 거예요. 약간 겹쳐서 딱 보면 나오죠. 그래서 그 정도 들어가고 피부가 얼마큼 받아주냐 이런 거에 따라 효과적인 부분이 조금씩 개인마다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도 효과는 있죠. 예, 근데 엄청 기대를 갖고 하면 안 돼요. 어떤 분의 경우에는 절골술을 해서 코의 높이가 높아지는 수 있냐, 이렇게 되는 건 아니냐 물어보시는데, 제가 위쪽 파트는 남기고 아래쪽에서 이렇게 넣는 방식, 양옆으로 이렇게 뼈가 있으면 이렇게 넣는 방식이기 때문에 코가 이렇게 올라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정면에서 입체감을 주는데 고형물을 제외하고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기 때문에 한다, 이렇게 설명드려요. 자, 이거는 수술 후 2주차 사진이에요. 제가 2주차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붓기 변화가 어느 정도 오는지, 수술하고 나서 일주일 후에 부목 제거한 다음에 2주차 오면 환자분들이 걱정해요. 원장님 이거 다 빠져요? 이거 이렇게 돼서 계속 뭉툭하면 어떡해요? 이렇게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멍도 좀 빠지고 자기가 생활을 좀 할 것 같은데 거울을 맨날 보니까 거울에서 보이는 내 코가 너무 뚱뚱한 거야. 그래서 2주차 때는 정말 의심의 눈초리를 갖고 나한테 물어봐요. 정말 빠지겠죠? 빠질까요? 뭐 이렇게 물어봐요. 믿지만 빠질까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믿는데 왜 계속 물어봐? 계속 물어보게 돼요. 그래서 제가 2, 3주는 좀 인내의 구간이다, 좀 참을성을 갖고 기다려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환자분들한테 피드백을 받을 때 한 2, 3주는 정말 안 빠지는 듯 하다가 약간 빠지는 듯 이러다가 3, 4주 정도 되면서 쑥쑥 빠지는 느낌이 있다고 해요. 지금 보게 되면 이게 3개월차 사진인데 확실히 코끝에 뭉툭한 느낌이 덜해지죠. 전체적으로 라인감도 사르고.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우리가 완전히 뭐 모양적인 부분이 계속적으로 조금씩 변하긴 하지만 큰 변화가 끝나고 좀 어느 정도 안정적인 결과가 나오는 게 적어도 3개월 그리고 6개월에서 1년 사이는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재수술 같은 경우 우리가 너무 일찍 하려고, 내가 무슨 불만족이나 어떤 상황에서 재수술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오셔서 재수술 상담을 하는데 뭐 한 달 됐는데 오셔가지고 상담하시고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타병원에서 수술하고. 그럴 때 지금의 결과가 아직 완전히 예측된 게 아니기 때문에 수술할 수 없다. 그래서 적어도 3개월은 기다려야 한다 하는 게 이런 부분 때문이에요. 1개월 정도도 그냥 자연스러운 정도지 붓기가 싹 빠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설명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20대 여자분 환자에 대한 케이스 리뷰를 했어요. 휜코, 그리고 절골술, 매부리, 코끝에 대한 개선, 무보형물 수술하고. 영상 시청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원장이었습니다.